공장에서 찍어낸 듯한 틀에 박힌 놀이터가 아니라 주민과 아이들이 원하는 놀이터, 즉 주민 참여형 놀이터 경남 1호가 그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현장 설명에 김태석 기자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주민들과 아이들의 의견을 담은 창원형 놀이터 1호의 기본 디자인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모래가 있는 놀이터, 물을 이용해 놀 수 있는 놀이터, 언덕이 있는 놀이터를 꾸미는데 가장 중점을 뒀습니다. 또 안전하게 도전할 수 있는 놀이기구와 주변의 숲이나 산책로를 활용한 공간, 인근의 유치원생, 초등학생은 물론 중학생과 어른들도 놀 수 있는 공간, 상설 활동가가 관리와 운영을 책임지는 시스템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늘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안전을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현장에서 나왔습니다. 자연과 함께할 수 있는 놀이터가 되는 게 정말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 단지에 이런 모험 놀이터가 생긴다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실시 설계도가 나오면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들은 뒤 공사에 들어가고 공사 중에도 그런 과정을 밟아야 합니다. 좀 더 이렇게 만들어주세요라는 그 의견을 다시 한번 내서 그걸 현장에서 마지막으로 한번 수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앞으로 2차례나 굉장히 큰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그 어떤 지자체가 굉장히 흔하지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10개 정도의 놀이터가 이런 과정을 거쳤으며 창원형 2, 3호 놀이터도 이런 과정을 거쳐 추진될 계획입니다. 완공 후에도 놀이터의 관리와 운영에 있어 주민들의 참여가 중요합니다. 현장에 오셔서 함께 놀기도 하고 그리고 점검도 하고 제안도 하는 그런 이제 놀이터 중심으로 하는 주민 조직을 만드는 것, 이것이 또 다른 목표이기도 합니다. 놀이터를 통해 주민이 참여하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성장하는 경남 최초의 놀이터는 오는 10월 완공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생태계 보고인 사천 광포만을 국립공원에 포함하는 안을 사천시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포만은 매립과 개발 시도가 끊이지 않았던 곳이어서 관심을 끄는데요. 환경부는 올 연말 국립공원 구역 조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이준석 기자입니다. 물이 빠진 광포만 갯벌에 초록의 풀밭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갯잔디 군락으로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사천만 서쪽의 광포만은 많은 멸종위기종의 터전이자 철새 도래지입니다. 생명의 보고지만 매립과 개발 시도가 끊이지 않던 광포만을 사천시가 한려해상 국립공원에 편입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발론적인 입장에서 쭉 정책들을 펼쳐왔는데 이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저희들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공원 편입을 검토하는 광포만의 98%는 해수면으로 재산권 침해나 관행어업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천시는 보고 있습니다. 사천시는 이곳 광포만을 국립공원에 편입하는 대신 초양섬을 공원구역에서 해제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케이블카 정류장이 들어섰고 아쿠아리움을 짓고 있는 초양섬에 관광시설을 더 조성하기 위해선 공원구역 해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해양 관광의 핵심 지역입니다. 여기가 초양도가. 그래서 여기 개발해가지고 우리 지역 관광객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오실 수 있도록, 방문할 수 있도록 그리 할 계획입니다. 사천시는 오는 8월쯤 국립공원 구역 조정안을 확정해 환경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환경부는 10년마다 하는 국립공원 구역 조정을 올 연말 마무리할 방침인데 개발과 보존의 가치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광포만의 국립공원 편입 여부가 벌써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경남에서 코로나19 추가 확진 환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도내 누적 환자는 119명으로 완치는 115명이고 4명은 입원해 치료받고 있습니다. 등교 수업 실시 후 의심 증상을 보인 학생과 교직원은 585명인데 420명은 음성, 67명은 검사 중에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도내 소상공인 카드 매출이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기 시작한 4월 셋째 주부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대비해 90% 수준으로 회복됐으며 5월 둘째 주에는 106%를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시기의 매출을 뛰어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창녕군과 산청군을 제외한 16개 시군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액이 증가했으며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남해군 123%, 밀양시 120%,
사천시 119% 순입니다. 창원시가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창원 시민들의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 업종별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편의점과 슈퍼마켓 같은 이 유통업 영리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일반 휴게 음식점, 음식 식료품업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창원시는 이번 분석 자료를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0년 소규모 재생사업 공모에 9곳이 선정돼 16억 1천만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천시의 삼천포 역사 숨터, 갈대세미 공유마당 회복, 김해시의 내외 땅심 살리기, 함께 배우는 문화마을, 의령군의 청춘마실 방앗간 등이 선정됐습니다. 소규모 재생사업이란 지역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기초를 준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낙동강유역 환경청은 기존의 취정수장에다가 묽은 매리 지점을 추가한 총 5개 지점에서 조류경보제를 실시하며 본격적인 조류경보 대응 태세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조류경보제는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하천과 호수의 조류 발생 상황을 취정수장에 신속히 전파해 피해 최소화와 상수원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1998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11분쯤 김해시 상동면의 목재 가공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철골 구조의 건물과 인근 공장 건물로 번져 폐비닐과 우레탄 폼을 태워 소방서 추산 12억 원의 재산 피해를 냈고 현재 잔불 진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소방당국은 소방 헬기를 비롯한 장비 40여 대와 인원 300여 명을 동원해 화재를 진압했으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통영해양경찰서는 어제 새벽 하동군 방아섬 인근 해상에서 어패를 잡으러 나갔다가 귀가하지 않은 60살 A씨와 아들 19살 B씨를 발견했으나 이송했으나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연안 구조적 및 민간 선박 3척으로 해역을 수색하다가 오전 10시 14분과 11시 20분쯤 두 사람을 잇따라 발견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난해 처음 시행해 970명의 도내 청년들이 이용한 청년 면접 정장 무료 대여 사업을 오는 26일부터 시행합니다. 구직 활동 중인 만 19세에서 34세 도내 거주 청년이나 대학생이면 가능하고 셔츠와 블라우스, 바지 넥타이 등을 빌려주는데 올해는 대여 업체를 창원 2곳, 김해와 진주 각각 1곳으로 늘렸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